안녕하십니까. ESG 한성 고민수 대표입니다. 오늘 우리는 각기 다른 ISO 경영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기업에서는 품질, 환경, 안전, 에너지와 같은 ISO 표준을 각각 별도의 문서와 심사로 운영하며 관리 부담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 강의에서는 HLS, 즉 상위 구조를 활용하여 4장부터 10장까지의 공통된 뼈대를 기반으로 하나의 통합 경영 시스템, IMS를 구축하는 실무적인 방법을 15분에 걸쳐 아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한 서류 합치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경영 성과를 높이는 통합 운영 체계를 함께 만들어 보시죠.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우리가 이번 교육을 통해 무엇을 얻어가야 할지 명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복의 제거입니다. ISO 9001, 14001, 45001, 5001은 각각의 목적이 다르지만 그 구조는 HLS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조를 이해함으로써 중복되는 문서는 하나로 묶고 표준별 특수 요구사항은 도덕서로 관리하는 통합 설계 관점을 확보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부 심사나 경영 검토를 할 때 각각 따로 진행하느라 고생하셨다면 이제는 이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설계하실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업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통합 이슈 등록부나 통합 방침 등을 도출하는 것이 이번 교육의 핵심입니다. 교육을 마칠 때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역량을 갖추게 될까요? 수강생 여러분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은 공통조항과 고유조항의 구분입니다. 예를 들어 경영검토나 문서관리는 공통조항이라 하나로 통합하기 쉽지만 환경 측면, 평가나 안전 위험성 평가는 그 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설계하는 과정을 배웁니다. 중복된 매뉴얼과 절차서를 과감히 통합하여 문서량을 40% 이상 줄이는 실무 노하우를 배우게 되실 겁니다. 막연하게 어렵게만 느껴지던 통합 인증 심사를 프로세스 기준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 명쾌한 해답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강의는 크게 5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왜 우리가 통합을 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과 HLS의 구조를 이해하겠습니다. 둘째, 조직 상황 파악을 위해 이슈 등록부를 만드는 법. 셋째, 5장에서 리더십을 통합하는 법. 넷째,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는 기획과 지원. 프로세스. 마지막으로 8장부터 10장까지 운영과 성과 평가, 그리고 개선까지 이어지는 전체 흐름을 완주합니다. 여러분, 혹시 각 표준마다 문서가 따로 노는 현상을 겪어보셨나요? 이번 목차를 따라오시면 그 파편화된 문서들이 어떻게 하나의 체계로 엮이는지 명확히 보이실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통합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통합을 왜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현장에는 관리 부담이라는 거대한 벽이 있을 것입니다. 품질, 환경, 안전 담당자가 각각 따로 회의하고 심사도 따로 받다 보면 실무자들은 그야말로 서류 작업에 파묻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분리 운영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HLS 통합 효과는 명확합니다. 문서량은 획기적으로 줄고 내부 심사나 경영 검토 일정은 일원화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경영진 보고가 분산되지 않고 한 화면에서 성과를 확인하게 된다는 점이죠. 통합의 목적은 단순 문서 합치기가 아니라 관리 부담은 낮추고 경영 성과는 높이는 것, 바로 그 지점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HLS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ISO가 2021년부터 조화된 구조라고 부르기 시작한 이 시스템은 쉽게 말해 통합을 위한 공통 언어입니다. 4장부터 10장까지의 목차가 똑같으니 당연히 매뉴얼의 목차도 하나로 통합할 수 있겠죠.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은 통합하고 고유는 분리하라는 것입니다. 핵심 요구사항이나 PDCA의 흐름은 하나로 묶고 각 표준만의 고유한 용어나 기술적 특수사항은 부독서로 관리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관리의 방향입니다. 여러분의 시스템도 이렇게 표준화된 구조를 가지고 계신가요? 이제 구체적인 표준별 관리 초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품질 경영 시스템은 고객 만족과 불량률이 중요하고, 환경 경영 시스템은 환경 영향과 준수 의무,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은 재해율과 위험성 평가, 에너지 경영 시스템은 에너지 원단위와 절감량이 각각의 성과 지표가 됩니다. 성과는 다르지만 관리하는 프로세스는 공유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구매 프로세스를 볼 때 품질 부서에서 요구하는 자재 승인 요구사항과 안전 부서에서 요구하는 안전 인증, 환경 부서에서 요구하는 친환경, 구매 요구사항을 하나의 구매 절차서에서 다루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표준별 데이터를 별도 부속표로 관리하면 업무가 훨씬 효율적입니다. IMS 통합 아키텍처를 한번 설계해 볼까요? 통합은 단순히 문서를 합치는 것이 아니라 거버넌스, 운영체계, 데이터 체계라는 세 가지 기반 위에서 설계되어야 합니다. 먼저 정책을 하나로 세우고 이를 뒷받침할 통합 프로세스를 설계합니다. 그런 다음 표준별 모듈을 얹고 성과 대시보드를 구축하는 순서입니다. 여러분의 조직은 이런 아키텍처를 가지고 계신가요? 문서를 만들기에 앞서 이런 프로세스 지도를 먼저 그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파편화된 시스템이 비로소 하나의 통합된 경영 체계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4장,
조직 상황 통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통합의 출발점은 우리 조직의 내외부, 이슈와 이해관계자 요구사항을 한 번에 파악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품질팀 이슈 따로, 환경팀 이슈 따로 찾았다면 이제는 통합 이슈 등록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조직이 처한 대내외적인 환경을 4가지 표준의 관점에서 한 번에 묶어서 분석하는 것이죠. 4.1부터 4.4까지 이어지는 이 과정이 제대로 되어야 뒤에 이어지는 리스크 평가나 경영 목표 설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의 내외부 이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바로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4.1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합 이슈 등록부 관리입니다. 예를 들어 품질 관점에서는 고객의 품질 요구사항이 외부 이슈가 되겠고, 에너지 관점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외부 이슈가 되겠죠. 이 모든 이슈를 각각 SWOT 분석하지 마시고 하나의 이슈 등록부에서 9001, 14001, 45001, 50001 관점으로 연결하여 관리하십시오. 이슈 구분, 관련 표준, 영향도, 대응 우선순위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조직의 리스크 관리 수준은 훨씬 높아집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도 표준별로 이슈 등록부를 따로 관리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4.2절은 이해관계자와 요구사항 통합입니다. 고객, 규제기관, 임직원, 협력사 등 우리 조직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우리가 준수해야 할 의무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고객은 품질과 납기를 요구하고 정부는 안전과 환경 법규 준수를 요구합니다. 이 요구사항들이 서로 상충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여기서 통합 경영의 묘미가 발휘됩니다. 이 모든 요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준수 의무 목록으로 만들고 이를 리스크나 경영 목표와 연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조직의 핵심 이해관계자가 누구이며 그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명확히 알고 계십니까? 이제 4.3과 4.4절 적용 범위와 프로세스 설계입니다. 통합 적용 범위를 정할 때는 활동, 제품, 사업장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일부 표준만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차이를 문서화하면 됩니다. 핵심은 프로세스 맵입니다. 영업 설계, 구매, 생산, 검사 등 모든 공통 프로세스의 품질, 환경, 안전, 에너지 요구사항을 매핑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구매 프로세스 하나만 보더라도 품질을 위한 협력사 평가, 환경을 위한 친환경 자재 선택, 안전을 위한 안전 인증,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 설비 구매 요구사항을 하나의 절차서 안에 담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합된 프로세스 설명서가 여러분의 시스템을 훨씬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5장 리더십 통합은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최고 경영자의 의지가 방침과 목표에 반영되어야 하고 누가 무엇을 책임질지 확실히 정해야 합니다. 리더십 통합이라고 해서 경영진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경영진이 통합 방침과 전략 목표를 승인하고 자원을 충분히 제공하며 주기적으로 성과를 확인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의 경영진은 지금 품질, 환경, 안전, 에너지 데이터를 하나의 보고 체계로 받고 계신가요? 리더십의 통합 없이는 현장의 통합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5.1절 리더십과 의지에서는 경영진의 직접적인 관여를 강조합니다. 경영진이 통합 방침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지, 자원 부족으로 시스템 실행이 지연되지는 않는지, 내부 심사 결과가 실제 경영 결정으로 이어지는지가 심사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단순히 담당자에게 위임하는 수준을 넘어 경영진이 KPI와 리스크를 직접 검토하고 개선 과제를 의사결정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조직에서 경영진이 시스템 운영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는 증거, 예를 들어 경영검토 회의록은 잘 작성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합방침 설계는 어떻게 할까요? 너무 길거나 복잡하면 현장 직원들이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품질, 환경, 안전, 에너지 의지를 모두 담되 한 문장으로 간결하게 만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 만족과 법규 준수를 기본으로 품질 안정과 친환경, 안전한 작업 환경, 에너지 성과 개선을 실현한다는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방침은 목표로 연결되고 KPI로 다시 실행 계획으로 이어집니다. 방침은 그저 벽에 붙여두는 액자가 아니라 시스템의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이어야 합니다. 5.3절 역할과 책임 통합에서는 조직 구성이 중요합니다. 표준별로 담당자를 두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실무 프로세스 책임자를 중심으로 조직을 재구성하는 것이 통합 운영에 훨씬 유리합니다. IMS 책임자가 통합 운영 계획을 총괄하고 각 부서장은 본인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품질, 안전, 환경, 에너지 목표를 동시에 실행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프로세스 중심의 조직을 갖추면 시스템이 파편화되지 않고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입니다. 여러분의 조직도 표준 중심이 아니라 프로세스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해 보시면 어떨까요? 6장 기획 통합은 리스크와 기회, 그리고 목표와 변경 관리를 다룹니다. 이 6장 조항들을 잘 통합하면 시스템이 실제 경영 계획과 하나로 연결됩니다. 많은 조직이 리스크 평가를 따로 하지만 우리는 표준별 핵심 평가를 연결하여 하나로 관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정 변경이 일어날 때 품질 영향은 물론 안전과 에너지 영향까지 한 번에 평가하는 변경관리 통합 프로세스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IMS가 따로 노는 서류 작업이 아니라 실제 경영계획과 맞물려 돌아가는 실질적인 도구가 됩니다. 6.1절 리스크와 기회 통합 관리는 경영 의사결정의 허브입니다. ISO 9001의 공정품질 리스크, 14001의 환경 측면, 45001의 위험성 평가, 5001의 에너지 검토가 각각 별도로 이루어지더라도 최종 결과는 하나의 통합 리스크 및 기회 등록부에 담겨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경영진은 우리 회사가 직면한 가장 큰 리스크가 무엇인지, 그 리스크가 품질 문제인지 안전 문제인지 환경 문제인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표준별 평가는 유지하되 경영 의사결정은 통합된 하나의 등록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6.2절 목표와 KPI 체계 통합은 계층적 연결이 핵심입니다. 전사 전략 목표가 품질, 환경, 안전, 에너지 KPI로 어떻게 분산되고 다시 실행 과제로 연결되는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탄소 경영이라는 전사 목표가 있다면 부문 KPI로는 에너지 원단위 개선이 될 것이고 실행 과제로는 노후 설비 교체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목표와 산식, 관리 주기를 체계화하여 문서화해 보십시오. 단순히 지표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에서 실행까지 한 줄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실장 지원 프로세스, 즉 자원, 역량, 의사소통, 문서화 정보 관리는 통합의 효과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분야입니다. 교육관리나 문서관리 절차를 따로따로 운영하고 계신다면 지금 즉시 통합하십시오. 교육은 모든 표준을 한꺼번에 다루는 통합교육으로, 문서관리는 하나의 승인 체계로, 의사소통은 내부 보고 체계 일원화로 관리합니다. 한 번 만들어서 4개의 표준에 동시에 적용하면 실무자의 업무 시간은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한 번 만들어서 여러 곳에 쓴다는 통합의 대원칙을 7장에서 꼭 실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7.5절 문서화된 정보는 어떻게 줄여야 할까요? 많은 분이 문서 통합을 단순히 서류를 합치는 것이라 생각하시지만 진짜 핵심은 중복 삭제와 서식 통합입니다. 공통 절차서는 하나로 만들고 각 표준별로 특수한 내용은 부속서로 관리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문서 수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문서 수 줄이기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누구나 쉽게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활용성을 높이는 것이 진짜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조직은 지금 너무 많은 문서를 만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한번 과감히 다이어트를 시도해 보십시오. 8.1절 운영기획 및 통제는 현장의 규칙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작업 표준서가 몇 개나 붙어 있습니까? 품질 규격, 안전 수칙, 환경 지침이 각각 따로 붙어 있다면 통합해야 합니다. 한 작업, 한 표준서라는 원칙을 지키십시오. 작업 표준서 하나의 작업 목적과 품질 검사 기준, 환경 관리 사항, 위험 요인에 따른 안전 수칙, 에너지 절감 포인트가 다 함께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현장 작업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고 한 번의 작업으로 모든 표준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장 작업 표준서를 지금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9장 성과평가는 분석과 보고의 통합입니다. 측정은 각 표준별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불량률과 에너지 원단위는 측정 데이터가 다르니까요. 하지만 그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하고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시정조치를 내리는 과정은 하나의 성과관리 회의체로 통합하십시오. 매달 혹은 매분기 경영검토 회의에서 이 모든 성과를 한 번에 다루는 것입니다. 데이터는 실무자들이 각자 모으더라도 결과에 대한 판단과 개선 의사결정은 하나로 통합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효율적인 성과관리입니다. 9.2 내부심사와 9.3 경영검토는 어떻게 통합할까요? 조항별로 반복해서 심사하지 마시고 프로세스 단위로 심사하십시오. 생산 프로세스를 심사할 때 품질, 안전, 환경, 에너지 요구사항을 한 번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산 라인을 걸으며 불량률을 점검함과 동시에 폐기물 처리 상태를 확인하고 작업자의 안전보건 규정 준수 여부를 살피고 에너지 사용 설비 상태까지 한 번에 체크하는 것이죠. 경영검토 역시 모든 표준을 한 번에 다루는 통합 경영검토 회의를 개최하십시오. 이게 바로 시간과 자원을 획기적으로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시장 개선과 IMS 구축 로드맵입니다. 우리가 배운 것들을 현장에 정착시키려면 단계가 필요합니다. 1단계 현황 진단, 2단계 통합 구조 설계, 3단계 문서와 양식 통합, 4단계 운영과 성과 측정, 5단계 내부 심사와 경영 검토, 마지막 6단계 인증까지 이어지는 로드맵을 그려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적합과 시정조치를 통합 등록부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품질상의 부적합인지 안전상의 부적합인지를 떠나서 우리가 공통으로 관리해야 할 시스템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6단계 로드맵을 따라 우리 회사의 시스템을 구축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통합 경영 시스템은 결코 문서의 통합이 아니라 경영 방식의 통합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HLS를 공통 언어로 사용하고 공통적인 부분은 하나로 통합하되 표준별 고유 사항은 부속서로 관리하십시오.
프로세스 기준으로 심사하고 리스크와 성과를 한 화면에서 관리하며 무엇보다 현장에서 얼마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집중하십시오. 통합의 목적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을 통해 여러분의 경영 성과를 높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ESG 한성 고민수 대표였습니다. 통합 경영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